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볼 내용은 SMOOTH, 스무스인가 스무드인가 이런 발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자 표기가 왜 일본어 방식의 한글 영어 표기로 변질되었고 우리는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발음 표기 원리를 제가 개발해서 나타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다면은 스뭇, 스뭇, 마지막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친 글자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훈민정음 방식의 글자 표기에 따르면 받침으로 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스무처럼 발음을 할 것입니다. 르 발음까지는 강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에서 담겨있는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고, 과연 그동안 왜 드, 즉 스무스라고도 발음하고 스무드라고도 발음을 하고 이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 발음입니다. 영어의 th 발음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글자 표기도 없기 때문에 th에 해당하는 곳은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 그들에게도 발음 기호로 표기되는 원칙으로 이 소리가 이 소리다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th 발음에 해당되는 글자 중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로 나타내는지 크게 나누면 지읒, 디귿 혹은 시옷, 쌍시옷으로 표기되는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th 발음이 지읒으로 소리나는 경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표현 중에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어느 곳이 지읒으로 소리가 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th 발음을 지읒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죽이라는 단어, 인공 가죽을 말할 때 지읒으로 th 발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th 발음 혹은 우리의 현재 한글 외래어 표기법의 상당 부분이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를 흉내냈다고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가 훼손된 과정이지요. 우리 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글자들을 일본인들이 발음하는 방법을 따라한 것입니다. 현재 지읒 발음은 일본인들이 외래어나 외국어 발음할 때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mother, 엄마에 해당하는 글자를 보면은 MOTH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TH 부분을 일본인들은 지읒으로 소리내서 어떻게 소리내냐면은 맞아 이렇게 합니다. 맞아 이런 것처럼 TH 발음을 일본인들은 지읒 발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TH 발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발음을 흉내낸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리즘 같은 발음, 지읒으로 소리내는 그 글자 표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혹은 세종대왕이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발음을 흉내낸 것이죠. 이러한 한글 영어 표기가 우리말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고, 그것을 현대 언어학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언어학 체계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걸 현대 언어학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읒 발음으로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th 발음을 지읒은 너무 나갔어.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도대체 th를 쓰야 드야 라는 의문, 그리고 정말로 훈민정음이나 세종대왕의 글자 창제를 높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러한 그 글자 표기의 원리를 그대로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간직한 정말로 고든 마음의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th 발음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언뜻 들으면 쓰 발음이 아니야? 아니면 드 발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th는 그들의 문자 표기에도 없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 역시도 그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발음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 디귿으로 표현되는 경우, 지금 스무디라는 표현에서 봤을 때 thy나 thi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무디라는 거는 우유를 과일이나 이런 데 곁들여서 갈아서 만든 음료를 지칭하고 있죠. 이 표현에서는 디귿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th 발음이죠. th 발음을 디귿 혹은 스무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역시 th 발음에서 스무드. 그러면 만약에 음료 주문할 때 스무시 한 잔 주세요, 스무지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또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th 발음은 시옷이나 쌍시옷으로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스무스, 스무드, 스무스, 이런 표현들이 바로 th 발음이 여러 혼란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논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스무스가 맞아, 스무드가 맞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영국이나 미국에서처럼 그들도 자기들의 언어에서 발음을 다르게 나는 소리에 어떻게 하느냐, 발음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의 글자 표기는 변경이 없었는데 발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발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없어서 발음 기호를 개발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문자를 창제하듯이 18세기부터 19세기의 언어학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소리와 글자가 알파벳을 사용하는 경우에 서로 달라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다른 소리인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발음 기호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음 기호가 국제음성학회 기준 표준이 있긴 하지만 학자마다 그 소리는 정확하게 이 소리로 달라져 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라는 훌륭한 문자 체계,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조선시대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른 소리에 대한 표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말에 없는 소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글자 표기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글자 표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 체계로서는 안 되니까 th 발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냥 비슷한 소리인 쓰로 해, 드로 해,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고 일본인들을 따라하면서 즈로 한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이 글자 표기를 제 목소리, 제 소리로 찾아주자 하는 취지에서 디귿 아래에 시옷, 디귿 아래에 동그라미, 시옷 아래에 동그라미. 제가 처음에 좀 디귿하고 시옷 말한다면서 실수했네요. 자,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는 글자 표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는 영어의 발음 기호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리에는 양이로 혀를 살짝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의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자, 혀를 물고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마찰되는 소리, 이 소리가 바로 이 발음기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인들은 디귿으로 인식하는 것이지만 디귿과는 다른 소리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친 표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 표기하고 같은 원리로,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른 주장을 펼 수도 있겠지만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침으로써 디귿과는 다른 소리라는 문자적 기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실험을 제가 하고서 그러면 디귿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영어의 th 발음 중에 우리말 디귿 소리를 표현하자 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발음하는 위치는 같은데 시옷이나 쌍시옷으로 인식하는 소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는 원리, 발음을 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놓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훈민정음 방식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러한가, 실제로 표기를 했을 때 적합한 소리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 단어 1시간의 외우기라는 그런 주제 강연을 쭉 밑에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단어에 적합하게 다 표기가 되고 단어 암기할 때도 유용한가, 이렇게 글자 표기를 다르게 했을 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훈민정음 표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고, 또 우리말에 없는 소리에는 우리말 소리하고 다르지만 비슷하게 인식하는 어떤 기호로 문자 표현을 해서 훈민정음처럼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종대왕이 꿈꿨던 세계의 모든 언어, 어떤 소리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원리를 구현한다고, 그런 목표로서 이 글자 표기를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미 700개의 단어를 동영상 강의, 빠르게 영어 단어 암기할 수 있는 원리로서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 발음을 디귿 안에 썼을 때 그러면 어떤 소리냐? they 같은 단어, they, 이 발음이라는 거죠.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기 때문에 they라는 발음보다는 they, 이렇게 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인식을 하게 되면 소리의 변화와 발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저렇게 써놓고 소리를 그렇게 낼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달라진 소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훈민정음을 창조한 세종대왕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 think, 요 발음입니다. th 발음에서도 언뜻 들으면 우리말 시옷으로 들리겠지만 분명히 마찰의 정도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말의 발, 팔, 빨, 이거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리 구조에서는 이 소리가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구별되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 발, 팔, 빨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기의 양에 따라서 이 소리를 한국인들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 그러건 부산 그러건 푸산 그러건 거의 비슷한 소리, 그리고 그들도 그런 소리로 낼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언어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꿈은 무엇일까, 이런 구현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오른쪽에 보면은 think, 여기에 받침으로 이응과 키읔을 동시에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소리를 소리의 기호에 맞춰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 받침 표기건 첫 글자건 그 소리 음소 하나하나를 연결시키는 표기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일본어 방식 발음이 들어오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씩 음소를 표기하는 원리입니다. 중간에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표기는 이와 다릅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하나의 글자로 합치는 원리입니다.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호흡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글자를 이렇게 만약에 훈민정음도 가로쓰기를 했다면 이렇게 글자 음소 하나씩을 썼을 것입니다. 마지막 th 발음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이렇게 써갔을 것인데 세종대왕은 그보다는 훨씬 과학적이고 차원 높은 생각을 했습니다. 글자가 소리로 표현될 때는 그 안에 초성, 중성, 종성, 그것은 하늘, 땅, 사람, 이 세 사람이 어울린, 세 곳이 어울린 소리의 호흡으로 왔던 거죠.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쭉 나열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음을 중심으로 하나의 호흡으로 본 겁니다. 이 호흡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음악에서의 화음과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도 하나만 누르고 미 하나 누르고 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도와 미와 솔 이 세 개의 소리를 한 번에 누르는 화음이죠. 우리 소리의 기본은 바로 그 화음이라는 거죠. 이 세 개의 축을 하나의 글자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일본어는 자음과 모음을 하나로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옷 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음 두 개가 겹치는 거죠. 그럼 자음 두 개가 겹치면요. 일본어라면 모음을 넣어야 됩니다. 자음 모음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본어 방식에서요. 그렇지만 알파벳 음소로 한다면 자음 모음이 겹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음 글자가 적고 자음 글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일본인 언어학자들은 일본어의 자음 모음 겹침이 기본적인 소리의 원리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그런 언어 구조를 가지고서 글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옷, 미음이 동시에 어울리는 글자는 혹은 소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들의 언어 구조죠. 당연히 을을 넣어서 모음을 추가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말에서는 을을 넣게 됐죠. 을을 넣어서 모음을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영어에는 없는 소리이지만 물론 들어보면 을소리 들리는 것 같아. 영어에는 발음 기호도 발음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기에 으로 들려요. 왜요? 세종대왕은 바로 그 소리까지도 찾아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해당하는 글자 표기와 글자가 정말 많이 들어가지만 외국인들, 특히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없는 소리예요. 그 없는 소리를 우리는 넣지요. 당연히 소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했을 때처럼 일본어 방식이 아닌 을을 넣지 않고 훈민정음을 훼손한 일본인들이 과학적으로 포장하고 언어학적으로 적합하다고 한 이 원리 대신에 이렇게 시옷과 미음을 한 위치에 표기하는 것이죠. 물론 발음을 할 때 한국인들은 을을 넣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글자를 이 발음 기호는 없기 때문에 이 발음 기호에 해당하는 글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글자인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넣은 글자를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이 글자를 표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스무
내 가깝게 발음을 할 것입니다. 받침으로 되어 있으면 약하게 소리 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닫힘 소리로 나타내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저 TH 소리를 내야 되는 경우라면 소리가 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받침으로 표기해 놓으면 음소 하나하나를 대응시킨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중간에 이렇게 발음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하게 흘리듯이 한다면 스머 거의 안 나죠. 자, 이런 글자로 표기하는 게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글자 표기 원리가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글자의 확장성, 그리고 과학적이면서 모든 소리를 표기하는 원리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SMOOTH로 끝날 때는 스머 이렇게 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마시는 음료 스머디, 리 발음도 우리는 섞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침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뒤에 모음을 만날 때 그 글자가 제 소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세종대왕이 개발한 근본적인 글자의 소리 표기 원리는 정말로 과학적이고 어디 하나 채우고 빌 것 없이 그 원리 그대로인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우리말에 없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은 18세기, 19세기에 언어학자들이 발음 기호를 개발해서 글자 표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처럼 새로운 글자 표기로 TH 같은 경우는 표현하는 것도 발음과 외국어 학습, 그리고 세계의 모든 글자를 표기할 수 있다는 세종대왕의 강한 자신감,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